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건강 뉴스를 여러분들에게 분석해주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요즘에 건강 뉴스가 너무너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 건강 뉴스가 오히려 우리 일반인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정도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정보가 정확한 정보고, 어떤 정보가 광고성 글이고, 안 좋은 글이고 어떤 의도가 있는 글인지 한의사의 시선으로 분석해보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꼭 뉴스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필요한 것들을 쭉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먼저 이 뉴스 가져왔습니다. 여성에 관련된 뉴스인데요. 생리통이 심하고 양이 많아졌다. 최근에 자궁근종으로 인해서 출혈, 즉 생리가 많아졌다는 얘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2002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쭉 증가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비율이.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2013년도까지밖에 정보가 없는데, 여기 보면 2015년, 2017년, 2019년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이거 참 자궁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 여기 보면 자궁근종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은 이 자궁벽에 이렇게 양성 종양들이 생기는 이런 것들이 자궁근종입니다. 최근에 이렇게 자궁근종이 늘어나고 있다. 앞으로도 아마 증가하겠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자궁근종이 생기는 것을 크게 말씀을 드리면 노폐물이 축적된다라고 봅니다. 적취라는 표현도 쓰고 담음이라는 표현도 쓰고 하지만 노폐물이 쌓이면서 뭔가 퇴적물이 증가하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 그쪽으로 혈액순환이라든지 따뜻한 온기가 못 가게 되고, 또 그렇게 되면 이제 자궁의 벽이 차가워지면서 더 음결이 잘 됩니다. 그래서 이 요즘 사람들은 음식이라든지 식생활 습관들이 과거에보다 많이 먹습니다. 많이 먹다 보니까 음식들이 몸 구석구석에 노폐물로 쌓이게 됩니다. 또한 요즘 사람들은 옛날보다 활동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움직여야 소모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움직임이 떨어지다 보니까 노폐물들이 축적됩니다. 그 다음에 운동량이 떨어지니까 혈액순환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뉴스에 대해서는 증가하고 있다라고만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 이 증가를 막기 위해서는 한의사의 생각으로는 음식 관리와 운동, 이 두 가지가 상당히 중요하고, 또 스트레스라든지 과로 등으로 인해서 나의 신체 에너지 자체가 상당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 몸의 대사작용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아무튼 이 생리통의 원인이 우리 음식이라든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나타나고 하고 있다. 그리고 요즘 현대에는 이 여성분들의 자궁이 노폐물이 축적되면서 근종이 생길 수밖에 없는, 많이 증가할 수 없는 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여성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떤 문제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제가 또 도표를 준비했네. 자궁근종, 특히 우리가 보통 이제 40, 50대 자궁근종 환자분이 계시면 수술을 하면 됩니다. 뭐 수술도 좋은 거는 절대 아닙니다만, 그게 수술을 하면, 왜냐하면 이제 그 나이 때는 이미 출산을 다 지났기 때문에 수술을 하면 됩니다만, 20, 30대 환자들, 이런 분들은 이제 출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호르몬 대사도 있는데, 이런 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우리 국가적 차원에서 머리를 맞대고 20대, 30대 여성분들의 건강을, 자궁의 건강을 신경을 쓰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참 재미난 기사가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노인분들의 신체의 어떤 능력들을 비교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남녀 노인의 신체 조성. 지금 일단은 이 부분은 체질량, 즉 몸무게를 따졌습니다. 자, 여기 보면 60대, 70대, 거의 70대 후반으로 나눴는데, 한국의 이 노인분들이, 여기 남성분들이 다 일본의 같은 연령대보다 좀 살이 좀 많이 쪘죠? 여성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너무 마른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살이 또 너무 찐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몸에서 신진대사 능력이 떨어지고 노폐물이 축적되고 근육량이 떨어진다는 뜻이니까요. 근육량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근력을 조사했는데 체중은 많이 나가는데 근력은 일본 사람들이 높습니다. 이야,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즉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덩치만 크고 힘은 없는, 야, 이거 약간 쓸모없는데 안 됩니다. 예. 아마 이제 이 환경이 우리 노인분들이 운동을 하거나 뭐 하는데 어떤 환경 자체가 좀 많이 부족한가 봅니다. 사회적인 인식도 부족하고. 최근에는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십니다만 이 역시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상당히 신경을 써야 국가에서 소비가 되는 의료비라든지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낮출 수 있는 부분 아니겠나 싶습니다. 예, 그 다음 또 있습니다. 체력이 떨어집니다. 하하, 이 근력도 떨어지고 체력도 떨어지고 안 되는데 살만 찌고 안 됩니다. 일본한테 져서는 안 됩니다. 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심각한 이런 상황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마 이제 국가에서는 다 알 텐데 우리 국민들도 이걸 알고 자신의 어르신들도 할아버님, 아버님, 어머님들도 어르신들이 살도 함부로 살을 빼려고 하지 마시고요. 근력을 높이고 심폐능력을 높여서 생체의 활동력을 높여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몸무게가 줄어들 겁니다. 그런데 억지로 굶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문제가 좀 생깁니다. 특히 노인분들은 단백질의 흡수가 떨어지면서 오히려 체력은 더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 어머님 힘내시고 자, 우리 다 같이 운동해 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만 그렇냐? 자, 자라라는 우리 아이들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도표는 1960년대, 70년대, 60년대 후반에 20대 초반인 사람들과 지금 2017년도에 20대의 사람들을 체력을 비교했습니다. 체력을. 자, 보면 유연성. 옛날 분들이 훨씬 좋습니다. 옛날 분들이. 지금은 이게 뭐야 이게. 옛날 분들이 훨씬 좋습니다. 자, 보세요. 30년 전 20대, 30년 전 20대, 지금 20대. 힘 차이, 근력 차이, 상대적인 근력 차이도 나고 순발력도 과거 30년 전에 20대, 지금 50대죠. 그 다음에 남자분, 여자분 다 지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체력적으로 상당히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격, 등치, 체격을만 보면 키는 요즘이 더 큽니다. 요즘이 더 큽니다. 몸무게도 요즘이 더 큽니다. 이게 뭐를 뜻합니까?
체격만 커지고 체력은 떨어졌습니다. 오히려 더 약해졌다는 뜻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옛날에 비해서 지금 사람들이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면역력이 그러면 떨어지겠죠. 질병에 잘 걸릴 겁니다. 비만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근력이 약하면 어떻게 되죠? 자꾸 통증이 생깁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은 자꾸 살에 대해서 더 예민해집니다. 지금 시대가 점점 이렇게 근력이 떨어지고 살이 찌고 있는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언제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근력과 순발력은 대뇌의 활동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즉 이런 근력과 순발력이 떨어진다는 게 단순히 운동 능력을 뜻하는 게 아니라 지금 후대로 오면서부터 계속 뇌의 신경 발달이라든지 이런 게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신경과 관련된 질환들이 늘어나겠죠. 치매 안 돼. 안 됩니다. 이제 이런 문제들이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아주 지금 심각한 사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 기사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이 최근 기사는 아닌데 제가 그래서 좀 정리해 봤어요. 습당, 찌꺼기, 그 다음에 양기 부족이 체력을 얘기합니다. 양기 부족이 원인이다. 그래서 앞으로 비만, 대사질환, 고지혈증이나 당뇨, 혈액질환이 증가할 것이다. 그 다음에 보세요. 이 체력도 안 좋고 순발력도 떨어지니까 체격은 크고 나가고 싶겠어요? 우울증이 증가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심장병, 콩팥, 신장병도 증가할 겁니다. 운동 능력이 심장이 운동을 해야지 심장이 건강해지고 살이 좀 적당하게 찌야지 건강해지는데 그게 안 되니까 심장이 부담이 가지고 약해지죠. 그 다음에 자꾸 살이 찌고 노폐물이 신장에서 신방광 쪽에서 자꾸 걸러져 가지고 적당하게 걸러야 되는데 너무 많이 몸에 들어오니까 이제 신장이 무리가 갑니다. 그러니 심장병과 신장이 망가지는 그런 병이 생기지 않겠나 라는 게 예측을 해보고 호흡기 계통, 비염, 천식들이 체력이 떨어지고 하면서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비염, 천식이 아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다음에 근력이라든지 이런 거 떨어지고 체격은 커지니 관절의 어떤 질환들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 2016년도까지 우리나라에서 사망 1위부터 5위까지 사망 원인을 보면 암이 가장 많고 그런데 증가하는 거 보십시오. 여기 심장질환 증가하고 있죠? 그 다음에 폐렴, 기관지 증가합니다. 예. 그 다음에 6위부터 10위까지는 사망 원인은 당뇨가 이렇게 내려가지만 실은 당뇨병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망으로 가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고혈압도 증가하지는 않지만 악성 신생물, 즉 암이라든지 심장, 기관지 이런 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심뇌혈관 질환의 사망은 전체 사망의 약 20%입니다. 심장의 문제가 굉장히 지금 이제 대두되고 있다는 겁니다. 서양화되고 있습니다. 서양이 과거에 심장병을 잡겠다라고 한 공표를 했죠. 근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는 심장병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장을 지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비감염성 질환을 보면, 질염비 구성을 보면 순환기라든지 만성 하기도 질환, 전부 다 이게 폐렴이라든지 이런 심장, 면역폐 이런 관련이죠. 당뇨병 이런 관련입니다. 자, 그리고 고혈압 환자,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혈증 유병률이 차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치료율도 증가하고 있고 치료율도 좀 증가하지만 조절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고혈압과 고콜레스테롤들이 늘어나면서 이런 치료를 받고 있다. 그 다음에 유병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치료율과 조정률은 30-40%의 수준에, 즉 치료가 제대로 안 된다는 뜻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당뇨병으로 인한 사망률은 OECD 34개국 중에 5위입니다. 당뇨병 유병률은 증가하고 특히 남자가 요즘 뭐합니까? 결혼하고 그렇게 삶을 이루어가다가 점점 이제 혼자 살죠. 나 혼자 산다. 나 혼자 살아. 남자 혼자 살면 외롭고 쓸쓸하고 뭐합니까? 술 먹고 고기 먹고 그거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병들이 남자한테 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남자들 분발해야 됩니다. 남자들 불쌍합니다. 우리 한국 남자들 정말 멋진데 멋진데 좀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증가하는 게 보이죠, 이게. 이렇게 증가하는 거. 그 다음에 당뇨병 전 단계인 공복혈당 장애, 성인 비만, 고도 비만 유병률이 점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히 남자가 이렇게 증가하는 거 보이죠? 파란색. 예, 지금 심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 소아 청소년도 비만에서 공복시 혈당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아이들도 당뇨병, 혈당 조절이 잘 안 되고 있다는 모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신 중에 당뇨병 진료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증가율이 26%입니다. 즉 임신을 하고 나서 관리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관리가 안 되고 운동 부족이라든지 식생활 관리가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고, 임신 중에 당뇨가 되면 그게 누구한테까지 영향이 갑니까? 자연스럽게 아이한테 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그래서 제가 아까 앞으로 당뇨가 상당히 늘어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실제 통계를 보면 그렇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40세 이상 성인 남자의 약 20%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앓고 있다. 즉, 이 운동 여러 가지를 통해 가지고 이 폐의 어떤 기능 자체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폐질환들이 천식 유별률이나 유병률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신체 활동 실천율 추이를 보면 2005년도에서부터 쭉 보면 어떻습니까?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운동을 안 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청소년 때 보면 대부분 앉아있고 한다 보니까 운동을 못 한다고 하지만 실제 아이들은 정말 뛰어놀고 해야 되는데 이 여러 가지 교육 환경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머리를 똑똑하게 하는 방법, 운동을 시키십시오. 신체 능력이 좋아지면 똑똑해집니다. 공부 잘하는 법, 운동을 시키십시오. 운동과 함께 공부를 병행해야지 공부만 죽으라고 한다고, 공부는 잘할 수 있습니다만 체력이라든지 이런 게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40대 남성이지만 남성 비만, 우울증, 전립선 질환 환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습담, 담정 얘기 들어보셨죠? 전부 다 찌꺼기, 노폐물, 음식 과다, 섭취, 소화 불량 이런 걸로 인해서 나타납니다. 양기 부족이라는 말은 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나타납니다. 심각합니다, 지금. 자, 이제 또 다른 내용을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견과류 얘기를 많이 나옵니다. 견과류 속에는 뭐 여러 가지 성분이 있어서 뭐 콜레스테롤도 낮춰주고 여러 가지 좋다 이런 얘기가 늘 얘기가 나옵니다. 청기 누설이나 이런데, 그래서 견과류를 우유에 타 먹으면, 근데 여기서는 지금 하는 기사는 견과류에 우유를 타 먹으면 수산 칼슘이 생겨서 결석이 생기기 쉽다라는 이제 이 신문 뉴스 보도입니다. 단순히 그거를 전달하는 것도 제가 본 목적이지만 요거를 가져온 거는 견과류에 대해서, 견과류는
좋습니다. 좋습니다만 반드시 우리 음식에 있는 이 영양분은 우리 몸에 흡수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하지 그 음식의 영양분이 많냐 적으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즉 먹고 소화시킬 수 있으면 그거는 우리한테 영양분이 되지만 아니면은 독이 됩니다. 그래서 견과류라든지 몸에 좋다라는 걸 그냥 다 이렇게 섭취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과연 섭취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가장 따지는 게 중요하다는 게 제 한의사로서의 소견입니다. 이 견과류라든지 다양한 식품들이 몸에 안 좋다는 게 아니라 너무 이 정보를 예를 들어서 견과류는 어디에 뼈에 좋다. 견과류는 어지럼증에 좋다. 이렇게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생각해서 우리가 판단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몇 가지만 좀 더 볼까요? 만성요통 환자 대부분은 신경병증성 통증을 동반하고 있다. 우리가 이제 허리가 아프신 분들이 참 많죠. 아까도 봤듯이 요즘 통증 환자들이 늘어나는데 특히 만성요통, 3개월 이상 지속적인 요통은 단순히 근육통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쉽게 여기에서 신경변증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디스크적 통증을 포함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일반적인 근육만 치료하고 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쪽에 있는 신경변증의 어떤 염증도 좀 낮춰야 되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근육들을 튼튼하게 유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코어 근육을 발달시킨다는 것처럼 그 허리를 탄탄하게 보호해 줄 수 있도록 주변의 근육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신경변증성 통증을 동반하는 요통 환자들은 이미 통증이 만성화된 경우가 흔하며 허리에만 통증을 호소하기보다는 엉치뼈나 다리 쪽으로 통증을 표현하는 경우가 사실 더 많다. 소염 진통제 등으로 치료 효과를 못 본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항우울제, 항경련제들을 쓰고 있다라고 합니다. 실제 환자들이 약 받아오는 걸 보면 이런 식의 약을 많이 받아옵니다. 그럼 그렇게만 하면 되느냐? 아닙니다. 그렇게만 하면 안 되고 실제로 우리가 굉장히 통증이 오래되다 보면 우울해지거든요. 단순히 우울하다고 우울증약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어떤 신진대사를 통해 가지고 그 부분을 강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환자분들 병원에서 정형외과라든지 재활외과라든지 약 받아오면 실제 우울제 많이 받아옵니다. 그게 틀렸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분들도 이걸로 인해서 통증을 치료하고자 하는 목적이죠. 저희 입장에서는 근본적으로 조금 더 치료를 하자. 그게 필요하지 않나 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자, 수면. 요즘 잠 못 자는 사람 많습니다. 어찌 그래 많은지 잠 못 자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아까 이 기사는 허리 환자인데 허리가 아파서 신경병증성 통증 약물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특히 우울증, 불안증, 불면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 이제 수면과 관련된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운동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이 기사에 유산소 운동은 중추 감각에 작용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지나치게 분비되는 것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단 운동 강도는 전문가와 상담해서 무리 안 하도록. 운동이 상당히 필요한데 이런 개념을 떠나서 그 아픈 부위를 튼튼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로 기분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런 상에서도 상당히 좋아질 수가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 기사 보고 오늘
뉴스 소개하는 것을 마치도록 할게요. 요즘 제가 진료를 할 때 많이 느낍니다만 감기 환자가 완전히 뚝 줄었습니다. 특히 주변에 내과, 소아과, 그다음에 이비인후과 이런 데 근무하시는 분들, 선생님들한테 얘기 들으면 감기 환자가 정말 많이 줄었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코로나 생활방역, 즉 마스크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스크를 끼다 보니까 서로한테 접촉할 일이, 전 감염될 일이 많이 떨어지고, 여기에는 수두, 볼고리, 백일해라고 하지만 이런 병도 떨어지고, 특히 가장 많이 걸리는 이 감기가 완전히 줄어들었습니다.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일이죠. 하지만 이제 이걸로 인해서 좀 서로 간에 관계가 조금 거리를 두게 됐는데, 이러한 좀 선진적인 건강상에 의한 이 습관들은 필요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민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방역 잘 지키고 해서 병을 예방하고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맑은 공기를 마음껏 들이마실 수 있는, 마스크 없이 마음껏 들이마실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소개 마치겠습니다. 안녕!